인구 280만 명의 리투아니아가 최근 중국의 반기를 들며 대만 편을 들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은 리투아니아 보복에 나서고 있는데요. 과연 리투아니아가 중국과 맞서며 대만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재밌고 쉽게 풀어드리는 네오의 지식창고입니다. 오늘의 이슈! 한국보다 영토도 작고 인구 280만에 불과한 유럽의 소국 리투아니아가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과 정면으로 맞서며 대만 편을 들고 있습니다. 대만은 11월 18일 리투아니아의 수도 빌뉴스에 외교 공간인 대만 대표처를 공식 개관했습니다. 타이완이란 명칭을 쓴 대표처가 설치된 곳은 리투아니아가 유럽 국가 중 유일하다고 합니다. 이에 중국은 리투아니아의 영사 업무를 중단하고 리투아니아 주재 중국 공관 명칭을 대사관에서 대표처로 격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을 중국 영토의 일부로 보는 중국은 대만이 다른 나라와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죠. 여기에 11월 29일에는 리투아니아가 총대를 메고 이웃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 발트 3국 의원 대표단을 이끌고 대만을 방문해 차이잉원 총통과 만났습니다. 이들은 중국의 권위주의 체제에 맞서 민주주의를 수호하자고 뜻을 모았다고 합니다. 이에 앞서 9월에는 리투아니아 정부가 샤오미 등 중국 업체의 스마트폰에 검열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며 중국 스마트폰을 버리라고 공고했다고 하는데 이거 거의 호주를 연상시키는 대목인데요. 2020년 4월 호주가 중국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발원지 조사를 촉구한 이후 중국이 그해 5월 일부 호주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 중단을 시작으로 보리, 석탄, 와인, 구리 등 수입 제재를 확대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되었고 현재 중국은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로 난항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호주는 자원이라도 많아서 중국과 맞짱 뜰 만한 입장이죠. 하지만 리투아니아는 자원도 별로 없는 국가입니다. 리투아니아는 발트 3국 가운데 영토가 가장 넓은 축에 속하지만 그래도 한국보다 영토가 작은 소국입니다. 나라의 규모로만 보면 중국에 맞선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국의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으로서는 중국을 손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찌 보면 리투아니아의 결단이 대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과연 리투아니아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제일 먼저 리투아니아는 중국과의 교역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서비스업이 리투아니아의 경제 비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소매와 도매상, 교통과 통신, 금융과 보험, 부동산 등으로 경제 구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원료를 수입하고 제품을 수출하는 무역의 균형을 이루는 편으로 무역 상대국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폴란드, 독일, 러시아 등 주변국이죠. 독일이나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과 다르게 중국과 경제적 측면에서 관계가 거의 없는 반면 대만과는 협력의 여지가 많다는 점이 중국과 맞설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한마디로 중국과 마찰을 빚어도 리투아니아 경제에 큰 영향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 리투아니아는 차세대 반도체 제조 설비에 필수적인 레이저 초정밀 기술을 보유했으며 정밀 레이저 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강국이란 점입니다. 레이저 관련 수출액은 2019년 1억 4,760만 달러, 한화 약 1,739억 원으로 이 중 31.6%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죠. 미국은 15.8%, 대만은 1.6% 정도인데 그럼에도 중국보다 대만을 선택한 이유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를 보유한 대만과 보다 큰 경제 협력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투아니아의 언론은 TSMC가 25억에서 30억 유로, 한화 약 3조 4천억 원에서 4조 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리투아니아는 대만처럼 핍박의 역사를 겪었다는 점에서 정서적 유대감이 비슷합니다. 리투아니아도 과거 구소련에 핍박받았던 역사가 있는데요. 1990년 3월 구소련에서 처음 독립을 선언한 뒤 경제적 제재와 함께 무력으로 진압당한 아픔이 있었죠. 이후 1992년 소련은 리투아니아의 독립을 인정하고 1993년 소련군을 모두 철수했습니다. 현재 리투아니아의 중국 손절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유럽연합 역시 중국의 1대1로에 맞서 최대 3천억 유로, 한화 약 402조 원 규모의 개발도상국 인프라 투자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시아를 넘어 남미, 아프리카 등지에 중국이 막대한 투자를 행사하며 영향력을 높여나가자 미국에 이어 유럽 역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리투아니아의 중국 손절, 그리고 미국과 더불어 중국 견제에 나서는 유럽연합의 움직임을 보자면 한국 역시 중국과의 무역 비중을 꾸준히 줄여나가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만의 TSMC를 보면 중국 화웨이양 매출이 상당했지만 미국의 편에 확실히 서면서 화웨이를 손절하고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를 넘어설 정도로 매출과 이익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정도로 사세가 급격히 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도 철저한 준비와 전략을 마련한다면 중국의 그늘에서 점차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난 7월 시진핑 주석은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연설에서 그 어떠한 외국 세력이 우리를 괴롭히거나 압박하는 것을 중국 인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이런 망상을 하면 14억 중국 인민들의 피와 살로 만든 강철 만리장성 앞에서 머리가 깨져 피가 흐를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앞으로 머리 깨질 놈들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리투아니아가 중국에 맞설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중국은 앞으로 세계에서 고립되어 갈 겁니다. 중국을 키워준 미국이 다시 중국을 죽이려 하기 때문이죠. 미국과 호주를 넘어 리투아니아와 유럽연합이 나선다는 점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야기한 뭉쳐서 함께 중국을 때리자 라는 것과 일맥상통한 결과입니다. 이런 상황을 잘 인지하고 우리도 적절한 대비를 마련해야겠죠. 자, 오늘도 내용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항상 네오의 지식창고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